이 시계 정말 잘 어울리세요. 명품 매장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수한 옷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 직원은 얼음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할머니, 여기 구경만 하는 곳 아니에요. 만지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무시당하던 그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 건물 주인입니다. 그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은 한 달 전 아들이 데려온 여자친구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수진이 집에 올 거예요. 아들 준혁이가 저녁 식사를 하다 말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여자친구 데려오는구나. 네. 백화점 명품 시계 매장에서 일하는데 정말 세련되고 예쁘거든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세련됐다는 말이 자꾸 신경 쓰였죠. 일주일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진이에요. 수진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를 본 순간 눈빛이 변했습니다. 명희는 수수한 니트에 면바지, 낡은 슬리퍼 차림이었거든요. 거실에 앉은 수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소박한 인테리어. 수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여기 인테리어가 참 정겨운 느낌이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입고 계세요? 밖에 나가실 때도요? 명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혁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요즘은 다들 좀 신경 쓰고 다니잖아요. 명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내 아들이 날 창피하게 생각하는 건가? 아, 백화점 같은 데 가실 때는 좀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며 수지는 명희를 흘겨보았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엄마 다음에 백화점 가실 때는 좀 더 괜찮은 옷 입고 가세요.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게 명확했으니까요. 수진이 돌아간 뒤 명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그 눈빛이 그리고 아들의 그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옷들을 꺼냈습니다. 누빔 조끼, 면바지, 오래된 운동화를 입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의 진짜 모습을 봐야겠어. 거울 속 영락없는 평범한 아줌마로 변장한. 명희는 낡은 청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이 있는 백화점 1층 명품 시계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밝은 미소로 손님에게 시계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낡은 옷차림으로 조용히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힐끗 쳐다보더니 시선을 휙 돌렸죠. 명희를 못 알아본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그 짧은 순간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기요, 명희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표정을 굳은 채로 네, 무슨 일이세요? 이 시계 좀 보고 싶은데요. 명희가 답했습니다. 아, 이건 1,000만 원대 제품이에요. 수진은 시계를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 손님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고객님, 신제품 나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 손님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게 내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구나. 명희는 다른 시계를 구경하며 진열대 유리를 만졌습니다. 손님, 유리에 손자국 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이거 좀 보여주세요. 명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마지못해 시계를 꺼냈습니다.
건네주지 않고 보여주기만 했죠. 이건 500만 원이에요. 할부도 안 돼요라며 명의를 흘겨보았습니다. 명의는 시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쁜 시계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 아닐까? 그때 고급 시계를 찬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사장님, 오랜만이세요. 신제품 들어왔는데 딱 사장님 스타일이에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명희가 다시 시계를 보려 하자 수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구경만 하는 곳 아니에요. 명희는 수진을 조용히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명희는 매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죠. 휴, 드디어 가네. 저런 손님들은 왜 명품 매장에 와요? 명희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와야겠어. 확실하게 봐야 해. 그날 저녁 준혁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백화점 구경 좀 다녀왔어. 명희가 답했습니다. 백화점요? 엄마가? 왜 엄마는 안 되냐? 아니에요. 그냥 신기해서요. 명희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애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는 모르지. 며칠 후 명희는 다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똑같은 차림이었죠. 매장에 들어서자 수진이 명희를 알아봤습니다. 수진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비싼 거예요. 1,000만 원 넘어요.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봐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구매 의사 있으세요? 글쎄요. 할머니, 여기는 구경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순간 옆에서 다른 손님이 같은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확 바뀌었죠. 어머, 고객님, 이거 정말 예쁘죠? 한번 차보실래요? 같은 시계인데 대우가 천지 차이였습니다. 명희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이제 확실해. 이 애는 변하지 않아. 명희는 매장을 나왔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엄마? 수진이 말이야. 엄마가 백화점에서 수진이를 봤어. 네. 언제요? 며칠 전에. 준혁아, 수진이는 사람을 겉으로 봐.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낡은 옷 입고 갔을 때랑 다른 손님한테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 할머니라고 불렀어. 구경만 하는 곳 아니라고 했어. 그럴 리 없어요. 수진이는 그런 애가 아닌데. 엄마가 직접 봤어. 2번이나. 혹시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수진이는 직업 특성상 손님마다 다르게 대할 수 있잖아요. 명희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 수진이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엄마한테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 그건 수진이가 엄마인 줄 몰랐으니까요.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라는 거니? 그럼 다른 할머니한테는 그래도 되는 거야? 준혁이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아, 사람은 아는 사람한테만 잘해서는 안 돼. 모르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예의를 지켜야지.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이야. 엄마가 수진이를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명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사실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대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어? 네. 엄마, 수진이한테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니?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저 수진이 정말 좋아해요. 제발 반대하지 마세요. 반대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된 사람을 만났다고. 수진이는 잘못된 사람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명희도 일어섰죠. 그럼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니?
엄마가 오해하신 거라고요. 오해가 아니야. 엄마가 직접 보고 들었어. 엄마는 왜 그렇게 수진이를 미워하세요? 내가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 다 알아. 그래서 그의 편을 드는 거지. 준혁이 멈칫했습니다. 엄마, 너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백화점 갈 때 옷 신경 쓰라고 했지? 내가 나한테 한 말 엄마가 다 기억해. 엄마, 그게 아니라. 좋은 애가 사람을 겉으로 보겠니? 좋은 애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겠어?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준혁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 애가 날 믿지 않네. 명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너는 왜 모를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수진이를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는 널 걱정하는 거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야. 하지만 준혁은 자기 엄마보다 여자친구를 믿었습니다. 직접 보여줘야 해. 증거를.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인사도 없이 출근했습니다. 명희는 친구 최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 부탁 좀 들어줘. 백화점 갈 건데 이번엔 제대로 된 옷 입고 갈 거야. 드디어 정체를 밝히겠다는 거지? 응. 아들이 날 믿지 않아. 직접 보여줘야겠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명희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재킷, 깔끔한 바지, 세련된 구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수진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명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 확인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며칠 후 명희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오늘 엄마랑 백화점 갈래? 수진이한테 선물 하나 사고 싶어서. 준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오후 명희와 준혁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명희는 고급스러운 재킷에 세련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되게 멋지시네요. 그래. 고마워. 1층 시계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죠. 저기 수진이 있네. 같이 들어가자. 매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진이 명희를 보는 순간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고객님, 어서 오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수진아. 준혁이 불렀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여기 왜? 수진의 시선이 명희에게 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머니? 응, 나야. 저기, 어머니가 맞으세요? 왜, 나같지 않아? 수진이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쳐다보고 있었죠. 오늘 너무 다르게 입으셔서. 준혁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우리 엄마 처음 보는 것처럼. 아니에요, 오빠. 그냥 깜짝 놀라서. 명희는 진열대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아, 이 시계 좀 볼 수 있을까? 수진이 얼른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물론이죠. 한번 차보실래요? 수진이 시계를 꺼내 명희에게 건넸습니다. 며칠 전과는 정반대였죠. 어머니,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 시계 1,000만 원대인데 어머니 피부톤이랑 너무 잘 맞아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친절하죠? 명희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야. 지난번에 왔던 그 할머니.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라고 불렀지. 구경만 하는 곳 아니라고 했고.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인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라는 거지. 준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정말 그랬어? 오빠, 저는 엄마한테 정말 그렇게 말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오빠. 몰랐어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다고? 그럼 모르는 할머니한테는 그래도 된다는 거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명희는 시계를 벗어 진열대에 올려놨습니다. 수진아,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겉모습으로 정해지면 안 돼. 그 사람이 누구든 똑같이 존중해야지.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최순자였죠. 정수가 여기 있었네? 최순자가 주변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장 분위기 어때요? 좋습니다, 사장님. 준혁이 깜짝 놀라 명희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사장님이요? 명희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접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 바닥이 내 땅이에요. 수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건물 주인이세요? 명희는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알겠니? 엄마가 왜 걱정했는지.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명희는 매장을 나왔습니다. 최순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잘했어, 정수가. 고마워, 순자야. 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명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스스로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명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명희는 문 앞에 서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준혁 오빠 정말 좋아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명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넌 지금 왜 사과하는 거니? 네. 나한테 한 행동이 미안해서? 아니면 내가 건물주라는 걸 알았으니까? 수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으면 이렇게 찾아왔을까? 어머니, 그게 아니라. 수진아, 사과는 필요 없어. 넌 이미 내 진짜 모습을 다 보여줬으니까. 어머니, 명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수진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왔니? 엄마, 수진이가 여기 왔었죠? 응, 왔었어. 준혁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왜 미안해? 제가 엄마 말을 안 믿었잖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자친구를 믿고 싶었던 거 엄마도 이해해. 아니에요. 제가 수진이를 잘못 봤어요. 엄마가 뭘 말하려는지도 몰랐어요. 명희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준혁아, 며느리를 고를 때는 겉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특히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야. 알겠어요, 엄마. 오늘 수진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 수진이랑 헤어질게요. 명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결정이니?
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파? 네. 근데 괜찮아요. 잘못이 아니야. 사람을 좋아한 건 잘못이 아니야. 다만 이제 제대로 보는 법을 배운 거지. 명희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창피하게 생각한다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건 엄마도 미안해. 내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말을 했으니까. 아니에요. 엄마는 항상 저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다음에는 진짜 좋은 사람 만나. 마음이 예쁜 사람. 엄마한테도 함부로 안 하는 사람. 당연하죠. 며칠 후 준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랑 정리했어요. 그래. 힘들었지? 괜찮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잘했어. 엄마, 그런데 엄마는 언제부터 건물주였어요? 명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야. 엄마랑 순자 이모가 함께 장사해서 번 돈으로 샀어. 와, 저는 진짜 몰랐어요. 엄마가 굳이 말할 필요 없었잖아.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한 거지. 남들한테 보이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명희는 최순자를 만났습니다. 정수가 요즘 어때? 괜찮아. 준혁이도 많이 나아졌어. 그 애는 어떻게 됐어? 수진이 매장 그만뒀대. 다른 곳으로 갔다더라. 그래. 그것도 그 애한테는 배움이었겠지. 순자야, 내가 너무 심했을까? 뭐가? 수진이한테 문도 안 열어주고. 아니야. 넌 옳았어. 진짜 반성하는 사람은 건물주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거든. 맞아. 내가 누군지 알고 나서야 사과하더라고. 최순자가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정수가 넌 항상 그랬잖아. 사람을 겉으로 안 보고. 명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게 장사의 기본이고 사람의 기본이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최순자의 말에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가끔 생각해. 내가 좀 더 기회를 줬으면 어땠을까? 정수가 넌 이미 기회를 줬어. 두 번이나 매장에 갔잖아. 명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내가 있어서 든든해. 우리가 뭐 30년 넘게 같이 일한 사이인데. 두 사람은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뭔데? 신입사원이 왔는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도 인사 잘하더라고요. 그래, 좋은 애네. 네. 보면서 생각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고. 준혁아, 엄마, 제가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사람이 뭔지. 잘 배웠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엄마 앞으로 여자친구 사귀면 꼭 엄마한테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잘 보면 돼. 그래도요. 엄마 눈은 정확하잖아요. 정확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보는 기본만 지킨 거야. 기본이요? 응. 겉모습에 속지 않기. 말만 듣지 않고 행동 보기.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기. 명심할게요. 그날 밤 명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명희의 건물도 있었죠. 명희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순자와 함께 작은 가게를 시작했던 때,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사람들도 무시했죠.
하지만 명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옷을 잘 입었든 못 입었든 그때도 명희는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옷을 잘 입었든 못 입었든 그게 장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람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죠. 그 마음으로 살아왔고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였으니까요. 명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말이 아니라 행동. 준혁이 그걸 배운 것만으로도 이번 일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명희는 여전히 평범하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있으니까요.